지난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칼슘5, 칼슘 시벨리 칼시파이드 리전이라는 이거 어떤 그 시스테마이즈드 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프로시저럴리 관련된 엔드포인트라든지 그거에 포커싱된 아티클들이 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마트 레이스 레지스트리 데이터가 이제 컬렉션 되기 시작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은 이 칼슘 리전에서 로타블레트의 사용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칼슘이 이스케믹 아웃컴을 나쁘게 한다는 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 모달리티가 있고 이미징 모달리티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긴 있지만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어벨려블한 건 로타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면 CCI에 이런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냐면 모디파이드 벨룬하고 로타를 비교한 데이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드 엔드 포인트는 9만스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프로시저럴리는 차이가 많더라라는 거죠. 이제 모디파이드 벨룬은 이제 커팅 벨룬 또는 스코링 벨룬인데, 이런 벨룬을 쓰는 것들이 프로시저럴 페일러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로타로 이제 크로스오버 된다는 거고요. 리바스클라리제이션 인시던스도 그런 어떤 모디파이드 벨룬을 사용한 군에서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프로시저럴 석세스를 보면 LAD 이외의 다른 배에서 페일하는 경우들이 많고, 당연히 스테노틱한 그런 컴포넌트가 심한 병변에서는 페일이 많이 오죠. 우리 프로시저를 굉장히 그냥 잘 반영해준 데이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왜 크로스오버 됐냐 보면 결국은 디바이스가 안 넘어가는 거죠. 딜로테이션이 안 되고. 다음은 이제 이런 플랜드하게 미리 프로시저럴리 이거를 잘 계획해서 들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프로비저널하게 하는 거랑은 보면 이런 프로시저럴 아웃컴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건데, 프로시저 타임이 더 길어지고 플로로스코픽 타임이 더 길어지고 컨트라스트 볼륨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일리 칼시파이드 된 리전에서 로타를 어떤 프리프로저럴 플랜을 좀 잘 하고 들어가는 게 이런 포인트들을 좀 전략하는, 리소스를 전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미 30년 이상 그 로타를 다 사용해 왔고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시저럴 틱 앤 트릭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프리프로시저럴 이 칼슘 리전을 잘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시저럴 엔드포인트를 우리한테 페이버러블하게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팩터일 것 같습니다. CTO 리전인데 디스탈 캡에 칼슘이 있죠. 그래서 이거가 디스탈 캡 피네트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될 것처럼 CT나 이미지를 주게 되면 굳이 하드한 와이어를 안 쓰고서라도 이렇게 와이어링이 석세스풀하게 되고 프로시저를 금방 끝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칼슘의 디스트리뷰션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쪽 센트럴 스페어링 칼슘은 우리가 프로시저를 하는데 오히려 어떤 레일로드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칼슘들이 결국은 굉장히 우리를 진흙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칼슘의 디스트리뷰션 패턴이 되겠습니다. 한 케이스를 보시면 ISRCT와 RCA 리전이고요. 미드 RCA 12한 칼시피케이션이 있죠. 크로스 섹셔널 이미지에서 풀문 칼슘입니다.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고 와이어링을 했는데 가야 세컨으로 겨우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와이어가 여기서 스토킹 돼서 더 이상 와이어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여기가 코로너리 퍼포레이션이 된다 그러는데 이건 테베시안 베슬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가 이런 상황에서 안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로타 와이어로 익스체인지 하는 게 또 일입니다. 어쨌든 겨우 로타 와이어로 익스체인지를 했고, 로타 와이어도 여기서 이제 스톡이 됐고 1.5버를 사용했는데 안 넘어갔죠. 다행히 1.25버를 사용해 가지고 로타블레이션을 진행했는데 퍼포레이션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컨실드 퍼포레이션이어서 탐폰이나 이런 건 생기진 않았고요. 요 정도 선에서 프로시저를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전에 프로시저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을 얻어서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또 다시 하나 보여드리면 68세 남자고 CCS3, 펑셔널 클래스 3 디스미아로 왔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모빌리티를 갖고 있었던 환자고요. EF가 떨어져 있는 환자였습니다. PTA, PCI 여러 번 인터벤션했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환자인데 미드 RCA CTO, 그다음에 디스탈 LAD CTO, LAD에서 콜레터럴이 가고 있는 환자였죠. 좀 이 환자는 좀 잘 해보려고 CT 이미지를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리컨을 이렇게 했고 MIP 이미지를 잘 분석을 해서 칼슘 버든이 여기 CTO 리전이 제일 많다라는 걸 파악을 했고요. 그 크로스 섹션 이미지에서 거기가 풀문이다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한 세 이미지에서 이렇게 풀문인데 3mm 정도의 시크니스고 오케이, 이 정도면 내가 뚫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프로시저를 시작을 했습니다. KC 시토 스코어를 갖고 와이어링의 디피컬티니스를 평가를 해보면 블런트, 프락시멀 엔트리 포인트고 그다음에 길고 풀문 칼슘이고 오큘로전 듀레이션이 12개월 이상이고 KCD 스코어 5로서 익스트림리 디피컬트 와이어링 케이스죠. 어쨌든 많은 이미징 인포메이션을 제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요행을 좀 바라봤죠. 이니셜 하이드로필릭 와이어로 너클로 해가지고 칼슘을 슬라이드 오버링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페일했고 그 외에 이런 가야 세컨, 서드 같은 와이어들이 다 피네트레이션에 페일했습니다. 어떤 와이어를 그 다음에 쓸 거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라클 12 같은 좀 더 이제 블런트하면서도 피네트레이션 폴스가 큰 와이어, 토커빌리티 좋은 와이어를 실렉션했고요. 다행히 이제 그 미라클 와이어로 CTO 포션, 칼슘 포션을 피네트레이션해서 디스탈 트로로멘까지 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 가이드 젤러까지 다 썼는데 뭐 어떤 벨룬도 넘어가지 않고 이 풀문 칼슘에서 그래서 저희 플랜은 이제 또 로타 와이어를 거기다 익스체인지를 마이크로 카세터를 통해서 했는데 앞에서 보셨던 케이스처럼 이 로타 와이어도 풀문 칼슘에 이제 스톡돼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로타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가이드 질럿 백업 서포트 하에 이 풀문 있는 데만 살짝 로타로 깨트려서 와이어를 그 와이어가 좀 이게 스톡된 와이어가 릴리즈해서 지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플랜을 갖고 거기만 터치하듯이만 이제 보시면 와이어가 끌려 들어옵니다. 더 진행하면 또 퍼포레이션이 생기겠죠. 그래서 스톡된 와이어를 릴리즈할 정도의 이 로타블레이션만 시행을 했고 다행히 와이어가 들어갔고 그게 퍼더 로타블레이션을 시행해서 디스탈 파트까지 다 로타를 시행을 했죠. 그 이후에 아이보스 이미지로 충분히 칼슘이 크래킹이 됐는지 여부를 다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크래킹된 포인트들이 보이고 이 정도면 벨룬으로 충분히 넓힐 수 있겠구나 판단이 들어서 버 업사이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룬으로 다 넓혀졌고 그 다음에 스텐트 가이드 질러타에 스텐트 집어넣어서 파이널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퍼포레이션 된 케이스랑 비슷한 케이스긴 하지만 좀 더 세밀히 면밀히 이미징 가이드 하에 프로시저를 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한 케이스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CCS3의 체스트 페인이고 하이퍼텐션 DM ICMP EFP가 20%입니다. 이 환자는 KBG를 예전에 2016년도에 받았고요. 당시에 받을 때 KBG상에선 EF 정상이었는데 이번에 디스미아로 왔을 때는 CB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었고 엔조상에서 보시면 모든 KBG 그래프트는 페일료고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이 거의 크리티컬했고 미드 LAD가 CTO였습니다. 서브토탈 오클루전이고 RCA RV 브랜치 통해서 콜레터럴이 가고 있었고요. 뭐
이 네이티브 이 배슬로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되겠죠. CS에서 저한테 해결해 달라고 이제 환자를 리퍼를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CT 보시면 LAD 칼슘이 이렇게 심합니다. 이거를 내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보면 아시겠지만 로타에 굉장히 커션을 해야 되는 환자의 이 프레딕터들이 이런 겁니다. CVLV 시솔 디스펑션, 멀티베슬 디지즈, 언프록테드 레프트 메인 코로나레트 디지즈, 리전 랭스 길고 칼슘 버든 많고 앵글 심하고. 사실은 뭐 로타에 어떻게 보면은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 할 만한 환자인데 다른 이 환자는 옵셔널 얼터너티브 트리트먼트 대안이 없었고, 그래서 에크모 가이디드, 에크모 서포티드 하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레프트 메인 바이프케이션, 그다음에 미드 LAD CTO, 다행스럽게도 이 CTO는 펑셔널 CTO였고 와이어링이 비교적 여기가 수월하게 돼서 일단 이 부분에 로타를 시행을 했고요. 1.25 보로 로타를 했고 1.25 하고 나서도 이제 벨룬이 더 넘어가지 않아서 버 업사이징을 해서 1.5로 다시 여기 이 칼슘을 좀 더 버든을 줄이는 로타블레이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이 시비하게 크리티컬하게 여기도 칼시파이드 리전이어서 하는 중에 여기 서크 쪽 테리토리가 제일되지 않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제 시행을 했고요. 바이포케이션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다행히 이제 뭐 기도가 통해서 서크는 제일되지 않고 벨룬하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를 아이부스로 확인을 해서 칼슘 다 이렇게 크래킹된 거 확인한 다음에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 인터벤션을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미니 크러쉬로 가장 심플하게 가는 방법을 통해서 했고 디스탈 파트 다이섹션이 있는 거 확인해서 여기 스텐 넣고 미니 크러쉬하고 그리고 파이널 리절트는 이랬고요. 포트하고 디지털 쪽에 여기 다이섹션이 있어 풀로 안 가서 베일아웃 스텐트하고 이렇게 해서 파이널 리절트는 좋게 끝났던 우려했던 것보다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팔로업 에코상에서 좋아져서 환자는 심토마틱 임프루브 돼서 웰에서 저한테 되게 고맙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드리면 하일리 칼시파이드 코로너리 리전의 프로시저럴 석세스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리전 프리퍼레이션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할 거냐라는 거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CT 같은 이미징 툴을 써서 프리프로시저럴리 플래닝을 굉장히 잘 하는 게 좋은 결과 타임 세이빙 리소스를 나올 수 있겠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멀티 디시플리너리 팀 어프로치. 아까 영상 이미지들은 저희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모든 크로스 섹셔널 이미지를 다 잡아주고 MIP 이미지 잡아주고 그럽니다. 제가 공들여서 술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많이 그랬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플랜드로 갈 거냐 프로비저널하게 갈 거냐라는 디시전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오퍼레이터의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요새 플랜드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풀문 칼시피케이션 굉장히 큰 오브스타클이지만 극복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팁 앤 트릭을 잘 인지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고, 프로비저널 로타블레이션이 우리 다른 디바이스가 안 될 때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잘 이용하면 프로시저가 석세스가 되고 환자한테 해피니스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